어, 어제 대명사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면 되겠죠.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원, 원스, if, they, that, those 여섯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면 원이나 이시나 됐을 쓸 거고 복수면 원스나 they나 those를 쓰겠죠. 네. 그래서 단수 복수에 따라서 뭐 단수면 원이나 이시나 they를 쓰고 복수면 원스, they, those를 쓰겠습니다. 원도 있고 원스도 있습니다. 원스. 네. 원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란 뜻이니까 정해진 거 하나 아무거나 갖고 와라는 뜻이므로 안 정해진 명사를 대신할 때 쓰는 것이고, 근데 이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것을 지칭해서 하나만 가져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그것을 가져오는 거니까 정해진 거겠죠. 그다음에 대신하 더옷은 좀 특이하니까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기본적인 설명이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원이랑 원스는 앞에 수식어가 와요. 이를테면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새 거 하나 사야겠어. 그것도 노란색 거를. 그러면 엄브렐라를 잊어버렸으니까 엄브렐라는 한 번만 쓰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있을 때는 뭐를 쓴다? 화이트 원, 블랙 원, 옐로우 원스 이런 것처럼 원이나 원스를 쓰고 이시나 데이는 수식어가 앞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화이트, 잇 이런 건 안 봤으니까. 그래서 앞에 수식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에 수식어가 올 때가 대시나 더우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세 가지가 정리가 되겠죠. 뒤에 수식어가 올 때는 특히 이렇게 대시나 더우스 다음에 오브를 쓰거나 도우스 후는 많이 봤겠지만 못 많은 사람들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ing나 pp 형태가 뒤에서 꾸미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도우스나 대 다음에 뒤에 수식어 오는 것이고 원이나 원수는 앞에 오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1번. 도우스 후는 잘 나오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속을치다 내고 people who도 같이 외우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더 원스 후이죠. 이런 건 고3 때 정도 나오는 표현은 될 것 같고, 참고 2번 원이나 원수는 단수 복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신하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이나 원수를 셀 수 없는 명사 대신 쓰시면 안 됩니다. 즉 와인 같은 경우는 셀 수 없으니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이라고 할 때 화이트 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죠. 됐어요? 다음에 대신하 도우스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비교 대상이 겹칠 때가 많습니다. 즉 부산의 인구와 광주의 인구를 비교하면 인구란 말이 두 번 겹치니까 그것을 대신하 도우스로 바꿔치기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아예 안 쓰죠. 부산의 인구와 광주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어는 비교 대상이 겹치고 명사가 겹치니까 그것을 대신하 도우스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봅시다. I broke my cell phone, so I had to buy a new cell phone 이렇게 되죠. 명사가 반복이 되니 대명사를 바꿔치기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가 있으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원이 됩니다. Melissa bought a new computer, but she didn't like a new computer가 되죠. 그래서 이 단어가 겹치는데 새로운 컴퓨터를 이미 샀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니까 이시 됩니다.
3번 The tax rate in Norway is higher than. 택시 레이트 즉 레이트는 코스트하고 같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레이트는 원래는 비율이란 뜻이잖아.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격을 레이트라고 해요. 첫 번째는 호텔 숙박비 1박 2박 3박 4박 달라지죠.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택시 요금은 비율에 따라 달라지지. 1km, 2km, 3km, 4km.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금을 레이트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택시 요금을 비교를 하고 있잖아. 노르웨이하고 한국하고. 그러면 뭐가? 비교 대상이 겹칠 때 역시 대명사로 반복을 피하는데 그때는 대가 도우스가 되잖아요. 앞에가 단수니까 대시됩니다. The teacher refused to repeat the instructions. 자, 늦게 온 사람들한테는 지시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뭐 등등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많은 사람들이니까. 네, 맞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마도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수가 될 것 같고 당연히 옆에 아가 있으니까 그죠. To intend to do something is not the same as actually do something 이렇게 되죠. The employment rate of European countries is high due to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high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유럽 국가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people in my office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work longer hours 훨씬 더 많이 근무합니다.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으면 대과 도우스로 대신합니다. 네. 이어동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어동사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pick up, write down, 뭐죠? 옷을 입다는 put on, 옷을 벗다는 take off 이런 것들을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어 동사는 1번처럼 명사를 중간에 끼울 수도 있고 명사를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ick the pen up 할 수도 있고 pick up the pen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대명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니까 동사 뒤가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죠? 동사 뒤에만 올 수 있으니 pick it up만 되고 뭐는 안 된다? pick up it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기를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대명사 목적어 온다라고 가르치는데 실은 타동사가 뭔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부사를 외워야 돼요. 뭐만 외우라고? 이것만 외우면 돼. 왜? 타동사는 너무나 많으니까. 타동사를 우리가 구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사를 몇 개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in, 두 번째는 out, 세 번째는 up, down, on, off, back 무슨 특징들이 있나요?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으로 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또는 뭐 on 붙어 있다가 off 떨어져 있다가 back 뒤로 갔다가 away 멀리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잘 오니까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다가 저 미나, 유나, 힘이나, 허나, 어스나, 댐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수고를 다 외워야 돼. put on, take off.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뭐를 적다는 write down인데. 그래서 너무나 많으니까 동사로 외우지 말고 부사로 외워서 부사 앞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일 대명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명사는 동사 뒤에만 오므로 대명사만 예외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잘 설명했다시피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부사를 이런 게 좋습니다. 훨씬 건강하게 이렇겠죠. 그 다음에 참고 시간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목적어 부사하고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하고 이거를 선생님들이 말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구별할 방법은 학생 입장에서 아예 없단 말이야. 특히 on이나 off 같은 단어 같은 경우는 실은 전치사 수요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모르니까 특히 뭐 맨날 우리 보는 거 있잖아요. depend on 이런 거 있잖아요. depend는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이니까 on이 뭐 전치사이고 put on 할 때 on은 부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알아야 되냐고. 언제 부사 언제 전치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만약에 답답한 일이 생기면 여기 설명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저도 못 찍는 전치사입니다. I was looking at you. 내가 뭐죠? 넌 가만히 있고. You can depend on me. 내가 나한테 의존하죠. They climb above it. 정확하죠? 언덕은 가만히 있고 산이 움직일 일 없잖아, 그렇지? they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맞죠? 이럴 때는 전치사고 목적어 움직이는 부사예요. 이를테면 She turned off the light. 우리는 가만히 있고 불이 왔다 갔다 하죠. He put on the pants. 사람은 가만히 있고 바지가 왔다 갔다 하죠. He turned off the volume. 사람은 가만히 있고 볼륨이 왔다 갔다 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명사, 부사가 구별되니까 이것은 구별하는 수준의 방법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 말고는 뭐 도리가 없으니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심화라고 적어놨으니까 심화는 이제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올 거란 말이지. 혹시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네. 바로 결정할 수 있겠죠? 괄호 안에 있는 대명사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어요. 괄호가 뭡네요. 괄호를 내가 이건가 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내가 아이디어를 적어놨단 말이네, 그죠? 그 다음에 This machine uses a lot of electricity. 이 기계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를 끄라 이 말이구나, 그죠?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말을 없어도 쓸 수는 있겠네. 뭐라고? 또 옆에 뒤에 있구나. 옆에 있구나. 몰랐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중2 때부터 배우면서 엄청 헷갈리는 것들이 one others, another, the other, the others. 우리나라는 other라는 말, 다른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영어는 조금 다르니까 살펴보면 other는 무슨 말이라고? 다른이란 뜻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따라와? 다른 학생들 그렇게 오겠죠. 이 복수명사가 뭐 하면서 사라지고 s가 되면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others에 s가 붙어있기 때문에 s로 끝나는 것은 되게 명사니까 others 다음에 명사가 오면 안 되겠네요. 됐어요? 알겠어? 뒤에 명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3번하고 4번은 앞에 다 더로 시작하잖아, 그죠? 더는 무슨 말이야? 정과사니까 정해졌다는 뜻이므로 정해진 나머지라고 외워서 the other가 나오면 정해진 것 하나, the other를 쓰라고 하면 정해진 것 여러 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내가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그랬잖아. 1번에 그렇잖아, 그죠? 그럼 뒤에 단수명사는 올 수가 없나요? 단수가 오려면 단수라는 말을 써주면 돼요. 앞에다가 어나 언이라는 이제 뭐 그 부정관사 있잖아. 그거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other에다가 언을 붙인 것이 another입니다. 그러면 뜻 자체가 다른 하나가 되고 뒤에는 뭐가 오고 단수명사가 오고 그다음에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coffee? 그러면 한 잔 더 드실래요?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썸이네요. 이거는 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한꺼번에 외우면 되겠죠. 어더는 다른, 어더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 3번하고 4번 한꺼번에 외우면 되겠죠. 더가 붙으면 정해진 나머지 하나, 디어더. 정해진 나머지 여러 개면 디어더스. 그 다음에 1번의 대조적인 개념으로 어더가 다른이라는 뜻이고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면 어나더를 쓰면은 하나만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명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이건 못 오네, 그죠? 그 뒤에도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와도 됩니다. 어나더 다음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참고 첫 번째, 이치어다고 온 어나더는 옛날에는 이치어더를 두 사람이 서로 원 어나더를 셋이 서로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섞어 쓰는 것이고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구분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것도 좀 어려운데 원 애프터 어나더하고 원 애프터 디어더란 말이 있는데 하나가 오고 애프터 디어더, B가 오고 애프터 어나더 이렇게 오는 것이므로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어더는 반대의 뜻도 있는 게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가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즉 길거리가 있으면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반대편이 될 것이므로 디어더는 반대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더 사이드 하면 반대편, 디어더 웨이 어라운드 하면 반대로, 디어더 파티 하면 상대방, 디어더 사이드 코인 하면 동전의 반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니까 디어더는 나머지 하나 뜻도 당연히 있고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인 것도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참고 3번에 아마 두 번째는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외우잖아,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고 해서 반면에라고 나오는 건데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one hand, 다른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 두 가지 의견을 동시에 말할 때 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필표 여기다가 해야죠. 두 개 있을 때는 one the other, 세 개 있을 때는 하나는 one, 두 번째 another, 세 번째는 the other. 다섯 개 이상 있으면 some, the others. 이번엔 C본 그룹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다섯 개 이상일 때 some, others. 이번엔 C본이나 D본 그룹에 있기 때문에 the others라고 쓰지 않는 것이겠죠. 이거는 아주 옛날에 학생이 질문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사이드나 엔드나 체크나 핸드 등 짝을 이룬 명사들이 한해서는 이더를 쓰면 원래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이더 다음에 저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양쪽 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trees on either side of the river라고 하면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나무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She had flowers on either hand니까 양쪽 손에 손을 이제 꽃을 이렇게 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either의 원래 뜻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이때만 특정 명사 앞에서만 이제 양쪽 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생이 물어봐서 either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라고 배웠는데 왜 한글 해석에는 양쪽이라고 돼 있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그 특정 명사에 한해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면 끝이네요.
1번 여기다 밑줄을 쳐서 트윈스가 쌍둥이고 2명이니까 한 명은 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뒤에다가 되겠죠. 2번 Paul didn't like his hotel, so he tried to find a room in another hotel. 하나만 써도 됩니다. There are 3 kittens. One is black, another is white, and the other is black with white spots. Some people want to know about their futures. Others prefer not to. And some other people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떤 사람 알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알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은 더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두 가지 부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때는 others가 좋겠죠. 대부분은 some others 이렇게 나오지 some others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대명사가 끝이 났으니 주말에 리뷰 테스트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에 아마 그거 신나게 풀면서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